내가 당신한테 뭘 잘못했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고. 남편이 제게 소리쳤던 그 한마디 아직도 귓가에 생생히 울립니다. 그날의 그의 눈빛, 떨리던 목소리, 그리고 그 뒤로 이어진 끝없는 침묵. 그 모든 게 제 가슴을 파고들어 시간이 흘렀음에도 잊을 수가 없어요. 저는 55세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30년 가까이 한 회사에서 가족과 우리 부부의 미래를 위해 쉼없이 달려왔죠.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모든 게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혼란스럽고 아팠던 순간들, 그리고 그 속에서 다시 일어선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려 합니다. 이 긴 사연 끝까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저는 중견기업 영업팀 부장으로 일하고 있어요. 매일 아침 6시 30분에 집을 나서 고객 미팅과 팀 관리로 정신없는 하루를 보내고 퇴근하면 밤 9시, 늦으면 10시가 넘습니다. 20대 후반에 아내를 만나 결혼해 27년을 함께했고 큰아들은 대학 졸업 후 독립했으며 막내 딸은 이제 대학생이 됐어요. 경제적으로 큰 부담은 없었지만 회사에서는 여전히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나이죠. 매일 목표와 실적에 쫓기며 팀원들을 이끌어야 하는 책임감이 어깨를 무겁게 누릅니다. 결혼 생활은 뭐랄까 특별히 행복하거나 불행하지 않은 평범한 나날의 연속이었어요. 아내와 저는 크고 작은 다툼을 겪었지만 서로 믿고 의지하며 살아왔습니다. 아내는 전업주부로 아이들을 키우며 가정을 꾸렸고 저는 밖에서 돈을 벌어오는 전형적인 가장의 역할을 했죠. 아내가 가끔 외로움을 호소하거나 제가 늦게 들어온다고 불평할 때면 가족을 위해 일하는 거잖아라며 대화를 끝냈어요. 그때는 그게 최선이라 믿었죠. 아내도 저를 이해하려 노력했고 저는 아내가 가정을 지켜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작년부터 아내의 태도가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사소한 변화였어요. 예전에는 제가 퇴근하면 따뜻한 밥상을 차려놓고 오늘 어땠어? 하며 웃던 아내가 어느 날부터인가 밥은 찬장에 있어라며 무덤덤한 표정을 지었어요. 저는 처음엔 아이들이 다 커서 아내도 좀 지쳤나 싶었어요. 제가 워낙 바빠서 아내의 감정에 깊이 신경 쓰지 못했죠. 그냥 나이 들며 성격이 변했나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를 끝내고 기분 좋게 일찍 퇴근했어요. 아내와 오랜만에 맛있는 거 먹으러 갈까 싶었죠. 그런데 집에 들어가니 아내가 거실에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평소 같으면 별일 아니었을 텐데 그날 아내의 목소리가 달랐어요. 웃음이 섞인 부드럽고 다정한 톤이었죠. 제가 들어가자 아내가 황급히 전화를 끊더라고요. 누구야? 물었더니 그냥 문화센터에서 만난 언니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표정이 당황한 것 같았어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친구랑 수다 떨다가 내가 들어오니까 민망했나 싶었죠. 하지만 그 사건이 머릿속에 남았어요. 아내가 전화를 끊던 그 순간의 어색한 미소, 그리고 평소와 다른 목소리가 계속 맴돌았어요. 그 후로 아내의 행동이 점점 이상해졌어요. 예전에는 저녁에 같이 드라마 보며 과일 깎아 먹고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는 게 일상이었는데 아내가 나 요즘 드라마 안 봐 하며 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어요. 심지어 화장실 갈 때도 핸드폰을 들고 갔어요. 한 번은 아내가 샤워하는 동안 핸드폰이 거실에 놓여 있었는데 알림 소리가 계속 울리더라고요. 저는 호기심에 화면을 봤지만 잠금이 걸려 있어 아무것도 확인할 수 없었어요. 그때 처음으로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다 작은 사건이 하나 더 생겼어요.
아내가 문화센터에서 요리 수업을 듣기 시작했는데 수업이 끝나고도 집에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어요. 예전에는 수업 끝나면 바로 귀가해서 저녁 준비를 했는데 이제는 친구들이랑 커피 마시고 온다며 8시, 9시가 돼서야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친구들이랑 좋은 시간 보내는 거면 다행이지라고 생각하려 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특히 아내가 외출할 때 화장을 더 신경 쓰고 옷차림도 평소보다 세련되게 입는 걸 보니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점점 커졌어요. 결정적인 사건은 작년 10월 부산으로 2박 3일 출장이 있을 때 터졌어요. 원래 출장은 아내한테 미리 말하고 필요한 거 있으면 사다 주겠다고 했는데 이번엔 아내가 그래, 잘 다녀와 하곤 별 반응이 없었어요. 예전 같았으면 부산 가면 해산물 좀 사와 하며 장난쳤을 텐데요. 그 무덤덤한 반응이 왠지 마음에 걸렸어요. 출장 첫날 고객사 미팅 끝나고 호텔로 돌아와 아내한테 전화했어요. 그런데 전화가 안 받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세 번 통화 중이거나 전원이 꺼져 있더라고요. 처음엔 폰 배터리가 나갔나 싶었는데 밤 11시가 넘도록 연락이 안 되니까 불안해졌어요.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가, 집에 도둑이라도 든 건 아닌가, 별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결국 새벽 1시쯤 문자 보냈어요. 여보, 무슨 일 있어? 전화 안 받아서 걱정돼. 근데 답장이 없었어요. 다음날 아침, 동료랑 아침 먹으면서도 계속 핸드폰만 봤어요. 오전 10시쯤 아내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미안, 어제 친구들이랑 늦게까지 있다가 폰 배터리가 나갔어. 걱정 마. 그 문자를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아내는 밤늦게까지 친구들과 있는 스타일이 아니었거든요. 게다가 폰 배터리가 나갔다고? 아내는 항상 보조 배터리를 들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석연치 않았어요. 출장 중이라 정신없어서 더 캐묻지 못하고 알았어. 다음부턴 연락 좀 해라고 답장 보냈어요. 출장에서 돌아와 아내한테 그날 밤에 대해 물었어요. 그날 누구랑 있었어? 뭔 일 있었던 거야? 했더니 아내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그냥 문화센터 친구들이랑 밥 먹고 카페 갔다가 시간 가는 줄 몰랐어. 왜 자꾸 캐물어? 하더라고요. 그 말투가 방어적이었어요. 저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의심이 생겼어요. 아내가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죠. 그 후 몇 달 저는 아내를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말하자면 좀 비겁한 짓이었죠. 아내 핸드폰을 몰래 보거나 외출할 때 어디 가는지 물어보고 심지어 한 번은 문화센터 간다고 나간 날 몰래 따라가 봤어요. 지금 생각하면 부끄럽지만 그때는 불안해서 미칠 것 같았어요. 그날 아내는 정말 문화센터에서 친구들과 수업 듣고 있었어요. 저는 한편으론 안심했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불편했어요. 왜냐하면 아내가 수업 끝나고 친구들과 카페로 가는 걸 봤는데 거기서 낯선 남자가 아내와 같이 앉아 있더라고요. 멀리서 봐서 얼굴은 잘 못 봤지만 그 남자와 아내가 웃으며 이야기하는 모습이 제 머릿속에 박혔어요. 그 사건 이후 저는 아내에게 직접 물어볼까 고민했지만 차마 용기가 안 났어요. 만약 아내가 정말 다른 사람과 가까워진 거라면 그 사실을 마주할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모른 척 하려 했지만 의심은 점점 커져만 갔어요. 아내가 외출할 때마다 어디가? 하고 묻고 늦게 들어오면 왜 이렇게 늦었어? 하며 꼬치꼬치 캐묻기 시작했어요. 아내는 당신 왜 자꾸 그래? 나도 내 생활이 있어. 하며 점점 더 방어적으로 변했어요. 그러다 크리스마스 이브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했어요. 회사 송년회로 늦게 들어갔는데 아내가 이미 잠들어 있더라고요.
조용히 옷 갈아입고 호기심에 아내 핸드폰을 봤어요. 비밀번호는 몇 년 전부터 알고 있었죠. 카톡을 열었는데 충격적인 메시지가 있었어요. 오늘 진짜 즐거웠어. 다음엔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우리 비밀 잘 지키자. 보낸 사람은 문화센터 쌤이었어요. 메시지는 그날 오후 6시쯤 보낸 거였고 아내가 응, 나도 좋았어. 조심히 들어가라고 답장했어요. 그 문자를 보는 순간 머리가 핑 돌았어요. 심장이 쿵쿵 뛰고 손이 떨려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우리 비밀이라니? 그게 무슨 뜻일까? 아내가 정말 다른 남자와? 상상도 하기 싫었지만 그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그날 밤 한숨도 못 잤어요. 아내가 옆에서 쌕쌕 자고 있는데 그 메시지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크리스마스인데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아내가 부엌에서 커피 내리는 걸 보며 여보, 어제 문화센터 쌤이랑 뭐 했어? 하고 물었어요. 아내가 순간 커피 포트를 떨어뜨릴 뻔했어요. 얼굴이 하얗게 변하면서 무슨 소리야? 하더라고요. 저는 더 참을 수 없어서 메시지를 보여줬어요. 이게 뭐야? 우리 비밀? 이게 무슨 비밀인데? 아내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10초쯤 침묵 후 그건 그냥 농담이었어. 쌤이랑 문화센터에서 프로젝트 하면서 장난으로 한 말인데 라고 했어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장난? 이런 문자가 장난이라고? 나를 바보로 아는 거야? 하면서 목소리가 커졌어요. 그러자 아내도 화를 내며 당신이 내 핸드폰을 왜 봐? 내 사생활 좀 존중해. 라고 소리쳤어요. 그리고 그 순간 아내가 외쳤죠. 내가 당신한테 뭘 잘못했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고.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찔렀어요. 그날 우리는 처음으로 서로에게 상처 주는 말들을 쏟아냈어요. 저는 당신이 나를 배신했어. 라고 했고 아내는 당신은 나한테 관심도 없었잖아. 27년 동안 내가 뭘 했는지, 뭘 원하는지 당신은 전혀 몰랐어. 라고 맞받아쳤어요. 그 다툼은 몇 시간 이어졌어요. 서로 소리 지르고 울고 결국 아내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어요. 저는 거실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그날 이후 우리 집은 얼음장 같았어요. 서로 말 한마디 안 하고 밥도 따로 먹고 같은 침대에서 자면서도 등을 돌린 채 잠을 잤어요. 아침에 출근할 때도 아내는 저를 쳐다보지 않았어요. 저도 다녀올게라는 말 대신 조용히 문을 닫고 나왔죠. 그 후 몇 달 저는 정말 힘들었어요. 회사에서는 웃으며 일해야 했지만 집에 오면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그 메시지를 떠올리며 스스로를 괴롭혔어요. 아내가 정말 바람폈을까? 그 남자는 누구일까? 언제부터 만났을까? 이런 생각들이 저를 미치게 만들었어요. 밤마다 잠을 못 자고 회사에서 집중도 안 됐어요. 한 번은 고객 미팅에서 실수해서 팀원들이 대신 수습해야 했고 그때 팀장이 저를 따로 불러 부장님, 요즘 좀 이상하신 것 같아요. 무슨 일 있으신 거면 말씀해 보세요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처음으로 제가 얼마나 망가져 있는지 깨달았어요. 그러다 회사 동료와 점심 먹다가 우연히 속마음을 털어놨어요. 동료는 제 이야기를 조용히 듣더니 형, 진짜 중요한 건 이제부터 뭘 할 건지야. 아내가 잘못했든 형이 잘못했든 그걸 따지는 건 의미 없어. 지금부터라도 서로 솔직하게 얘기하고 같이 노력해야지라고 했어요. 그 말이 저를 많이 깨우쳤어요. 저는 그동안 아내를 의심하고 화내는 데만 집중했지. 우리 부부가 왜 이렇게 됐는지, 내가 뭘 잘못했는지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심했어요. 아내와 진지하게 대화하고
우리 부부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고. 하지만 그게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아내는 저와 마주 앉는 것조차 피했어요. 이제 와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며 차갑게 굴었죠. 그래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어느 주말 아이들이 집에 없는 날 저는 아내한테 편지를 썼어요. 제 마음을 솔직히 담은 긴 편지였어요. 편지에는 이렇게 썼어요. 여보,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걸 잊었나 봐. 27년 동안 당신이 내 곁에서 얼마나 소중했는지,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나는 너무 몰랐어. 내가 당신을 외롭게 했고 다른 사람에게 위로를 찾게 만든 것도 나 때문일지도 몰라. 미안해. 아직 늦지 않았다면 우리 다시 시작하고 싶어. 당신이 내 인생에서 얼마나 큰 부분인지 이제라도 제대로 보여주고 싶어. 아내가 편지를 읽고 처음으로 저와 마주 앉아서 이야기했어요. 아내는 울면서 말했어요. 당신 말이 맞아. 나도 잘못했어. 그 사람 그냥 친구였어. 근데 당신이 나한테 관심 없는 것 같고 내가 늙어가면서 쓸모없는 사람 같았어. 그 사람이 나한테 잘해줄 때 내가 흔들렸어. 근데 그 이상은 없었어. 미안해. 그 말을 듣고 한편으론 화가 나면서도 안심했어요. 아내가 완전히 다른 관계를 시작한 게 아니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날 우리는 서로에게 모든 걸 털어놨어요. 아내는 제가 무심했던 순간들, 회사 일만 신경 쓰고 가족을 소홀히 했던 때를 이야기했어요. 특히 아내가 당신이 퇴근 후에도 계속 전화 받고 주말에도 회사 생각만 하는 거, 그게 제일 서운했어라고 했을 때 저는 가슴이 아팠어요. 저는 아내에게 제가 얼마나 외로웠고 불안했는지, 아내를 잃을까 두려웠는지를 말했어요. 그 대화는 몇 시간 이어졌어요. 서로 울고 화내고 웃기도 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약속을 했어요. 앞으로는 서로에게 더 솔직해지고 감정을 숨기지 말자고. 그리고 부부로서 다시 가까워지기 위해 매주 데이트를 하기로 했어요. 비싼 레스토랑 갈 필요 없이 동네 카페에서 커피 마시거나 공원 산책하는 소소한 시간을 가지기로 했어요. 그 후 6개월 우리는 노력했어요. 단순히 데이트 시간을 늘리는 것 이상으로 서로의 일상에 깊이 들어가려 했습니다. 예를 들어 아내가 문화센터에서 배우는 요리 수업에 관심을 보였을 때 저는 주말에 같이 요리를 해보자고 제안했어요. 처음엔 서툴렀지만 같이 파스타를 만들고 웃으며 설거지하는 시간이 우리를 더 가깝게 만들었어요. 한 번은 아내가 만든 크림 파스타가 너무 짜서 둘 다 웃다가 배꼽 빠질 뻔했어요. 그때 아내가 당신이랑 이렇게 웃는 거 진짜 오랜만이야 라고 했고 저는 그 말이 얼마나 따뜻하게 들렸는지 모릅니다. 또 저는 회사에서 보내는 시간을 조금 줄이려고 노력했어요. 예전엔 야근이 당연했지만 이제는 중요한 미팅이 아니면 7시쯤 퇴근하려 해요. 아내와 저녁을 같이 먹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거든요. 아내도 제 변화를 알아줬어요. 아내가 당신이 이렇게 신경 써주는 거 진짜 고마워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이 저에게 큰 힘이 됐어요. 하지만 모든 게 순탄했던 건 아니에요. 한 번은 아내가 친구들과 늦게까지 있다가 11시 넘어 들어왔어요. 예전 같았으면 그냥 넘어갔을 텐데 그날은 불안한 마음이 다시 고개를 들었어요. 또 그 사람 만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죠. 결국 아내한테 오늘 누구랑 있었어? 라고 물었고 아내는 왜 자꾸 의심해? 그냥 친구들이랑 밥 먹었어. 라며 화를 냈어요. 그날 밤 우리는 또 다퉜어요. 하지만 예전과 달랐던 건 다툼 후에 서로 침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내가 먼저 미안해. 내가 늦게 들어와서 불안했지?
다음부턴 미리 말할게라고 했어요. 저도 나도 자꾸 의심해서 미안해. 아직 마음이 완전히 정리 안 됐나 봐라고 솔직히 말했죠. 그 대화로 우리는 한 발짝 더 나아갔어요. 그러다 아내가 갑작스럽게 건강 문제로 병원에 입원했어요. 다행히 큰 병은 아니었지만 일주일간 입원하며 검사를 받아야 했죠. 그때 저는 매일 퇴근 후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아내가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을 보니 27년 전 결혼식 날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때 아내는 얼마나 예뻤는지, 그리고 그때의 우리는 얼마나 서로를 사랑했는지요. 병원에서 아내를 간호하며 많은 생각을 했어요. 내가 아내를 위해 얼마나 소홀했는지, 아내가 얼마나 외로웠을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허비했는지요. 어느 날 밤 아내가 저한테 말했어요. 당신이 이렇게 병원에 매일 와주는 거 진짜 감동이야. 내가 잘못했던 거 정말 미안해. 저는 아내 손을 잡고 나도 미안해. 앞으로는 절대 당신 외롭게 안 할게라고 했어요. 그 입원 기간은 우리 부부에게 새로운 전환점이 됐어요. 아내가 퇴원한 후 우리는 더 자주 대화하려 했어요. 예전엔 사소한 일로 다투고 넘어갔지만 이제는 서로의 감정을 깊이 나누려고 노력해요. 예를 들어 아내가 요즘 좀 우울해라고 하면 저는 그냥 왜? 라고 묻는 대신 무슨 일 있었어? 나한테 말해줘 하며 귀를 기울여요. 또 우리는 부부 여행을 계획했어요. 아이들이 다 커서 이제 우리 둘만의 시간이 많아졌으니까요. 지난달에는 제주도로 3박 4일 여행을 다녀왔어요. 비가 와서 계획했던 일정이 틀어졌지만 호텔에서 바다 보면서 와인 마시고 서로의 꿈에 대해 이야기한 시간이 정말 소중했어요. 아내가 우리 은퇴하면 이런 시간 더 많이 가지자라고 했고 저는 그럼 내가 더 열심히 돈 벌어야겠네 하며 웃었죠. 그 후로도 우리는 새로운 도전을 이어갔어요. 아내가 제안해서 같이 등산 모임에 가입했어요. 처음엔 체력이 따라주지 않아 힘들었지만 아내와 함께 산을 오르며 땀 흘리고 정상에서 도시를 내려다보는 순간이 정말 특별했어요. 아내가 당신이랑 같이 땀 흘리는 거 진짜 좋아라고 했을 때 저는 새삼 아내의 미소를 다시 보게 됐어요. 또 우리는 집안일을 분담하기 시작했어요. 예전엔 아내가 모든 가사를 도맡았지만 이제는 제가 설거지하고 아내가 요리하면 같이 재료 손질하고 청소도 함께 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같이 일하면서 농담하고 서로 장난치는 시간이 늘었어요. 아내가 당신이 설거지하는 모습 진짜 섹시하다라고 장난쳤고 저는 그럼 매일 설거지할까? 하며 웃었어요. 그런 소소한 순간들이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줬어요. 지금 우리 부부는 여전히 완벽하지 않아요. 가끔 아내가 외출하면 불안한 마음이 들 때도 있고 아내도 제가 늦게 들어오면 어디 있었어? 하고 묻곤 해요. 하지만 예전처럼 그게 큰 싸움으로 번지지는 않아요. 우리는 서로에게 시간을 주고 신뢰를 쌓아가고 있어요. 지난주에는 아내 생일에 깜짝 선물을 준비했어요. 아내가 좋아하는 목걸이를 몰래 사서 저녁 식사 때 건넸는데 아내가 눈물을 글썽이며 당신이 이런 거 해주는 거 진짜 오랜만이야 라고 했어요. 그 순간 저도 뭉클했어요. 이 사연을 쓰면서 저는 다시 그날의 아내의 말을 떠올립니다. 내가 당신한테 뭘 잘못했어? 그 말은 여전히 아프지만 이제는 그 말을 곱씹으며 다짐해요. 다시는 아내를 외롭게 하지 말자. 다시는 서로에게 상처 주지 말자. 이 경험을 통해 부부란 서로를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걸 배웠어요. 사랑은 매일 노력해야 유지되는 거예요. 실수를 했더라도 서로 용서하고 다시 시작할 용기가 있다면 어떤 관계든 회복될 수 있다고 믿어요.
이 긴 사연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결혼 생활,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언제나 따뜻하고 행복하길 바랍니다.